한국은 너무도 대단하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반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저는 같은 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산지 13년 된 영국에서 온 볼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한국도 계속 개발 중이잖아요. 제가 왔을 때부터 바뀐 것만 되게 많고 앞으로도 바뀔 거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큰 틀은 파악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영상 할 때마다 아니면 뭐 밖에 나갈 때마다 새로 배우는 것도 있고 새로 느낀 것도 있고 새로 본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파악은 됐지만 그래도 난 이제 다 파악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이제는 놓치죠. 뭐 예를 들면 근무 시간 되게 길다 그런 내용이 있을 거고 성격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면서 뭐 예의 지키는 거 마이클 브린 알죠? 한국에 살고 있는 영국 커뮤니티 그렇게 크진 않고 웬만한 사람 다 알죠. 그래서 여러 번 만나봤고 뭐 친구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뭐 지인 정도. 일단 한국에서 되게 오래 사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두 파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나는 한국이 좋아서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사실 떠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떠나지 못한 상황이라 계속 있는 거고 마이클 브린 씨는 첫 파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있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도 대단하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반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저는 같은 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영국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은 뭐 구궁이나 뭐 만리장성 같은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전환문 사건도 있고 그래서 영국의 사람을 되게 잘 알고 있고 영국에서 중국 식당도 되게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방문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고 게다가 뭐 홍콩 옛날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일본은 사실 만화랑 로봇 같은 뭐 그런 거 되게 유명하니까 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한국은 약간 중간에 껴있는 숨어있는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일본도 여러 번 가봤지만 한국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최근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까웠어요. 한국은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다. 제 IQ는 그거보다 높으니까 IQ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그 교육 제도의 결과는 영국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봐야 되는 시험 있고 한국에서 수능, 영국에서 A레벨 그 수능 확실하게 수준이 훨씬 더 높고 어려운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확실하게 뭐 이것저것 외우는 거랑 시험 보는 거는 되게 잘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지나면 뭐 특별히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은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인 나라다. 그거는 동의하죠. 진짜 이 옛날에 밤샐 때도 적진 않았고 주말에 계속 일할 때도 있었고 근데 어느 정도 제가 듣기로 그렇게 밤늦게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중간에 많이 쉬더라고요. 특히 뭐 담배 피우러 가고 뭐 커피 한잔 하러 가고 영국에서는 9시부터 5시까지 일만 하는데 되게 집중하고 하고 제가 느끼기에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밤 9시, 10시까지 있어야 되니까 좀 쉬엄쉬엄 할 때도 많아요. 한국은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좁게 하루 평균 노는 시간 또한 세계 3위인 참이 없는 나라. 진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뭐 할 수 있는 도시이니까 놀랬던 거는 가끔씩 제가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새벽 뭐 2시에 나가더라도 한강에 뭐 술 먹고 치킨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운동하는 사람도 적진 않거든요. 밤늦게까지 애완동물 산책시키는 사람도 많고 뭐 노래방 또 뭐 새벽까지 하고 뭐 식당도 밤늦게까지 문 열고 사람 많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회식 문화만 봐도 사실 옛날에 뭐 새벽 NC까지 놀고 그냥 집에 가서 샤워하고 와이셔츠 갈아입고 바로 출근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 가면 되게 재미없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시내에서도 뭐 6시에 대부분의 가게는 문 닫고 식당도 뭐 8시까지 하고 밤에는 할 거 없다고 많이 하는데 노는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보통 자고 있을 때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전에 그냥 헬스장 가서 열심히 하고. 근데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일찍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잠이 없는 습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은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진짜 그 노인분 중에는 아직 글씨 잘 못 읽는 사람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분들은 한국 전쟁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뭐 동생들 챙겨야 되니까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도 꽤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없을 것 같고, 한국만큼 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못 봤으니까.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이긴 하지만 영어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약간 놀릴 거거든요. 다른 애들이 공부하는 잘하는 애들한테 좀 놀리고, 여기는 좀 존경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일본을 발톱대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다. 절대 지진 않겠다 얘기죠. 그 역사 때문에 일본과 경쟁심 되게 강하고,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만 봐도 얼마나 분위기 다른지 알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 문화 콘텐츠도 최근에만 한국에 좀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발달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지기 싫으니까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안타까운 역사도 있어서 그거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독립적으로 강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인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다.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태인들은 되게 유명하죠. 되게 열심히 하는 민족이고 돈에 집중하는 민족이고 그런 거.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도 엄청 성격이 되게 급하고 할 거는 빨리 하고 싶은 거죠. 옛날에 회계법인 다녔을 때 한 기업에 해외에 있는 지점으로 다 방문했었는데 그런 말이 많았어요. 현지인들은 되게 느리다, 일은 되게 천천히 하고 우리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안 한다, 뭐 그런 거. 한국에서 성공의 의미가 너무 좁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강남 아파트처럼 넘어야 할 때가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루저라고 폄하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아주 최근에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슬로우 라이프 좀 주장하는 사람 좀 많아지고 있고,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곳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개념이 되게 강하다고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길 밟을 수 있는 길은 제한이 있잖아요.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다들 이런 거 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했다는 거는 말할 수는 없죠. 어차피 개인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거는 개인한테 성공한 케이스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자랑스러운 루저입니다. 어느 정도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회사 다녀본 적이 있고 강남 아파트 당연히 높고, 그렇지 못했어도 뭐 루저라고 생각하진 않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기준 매기고 싶으면 저는 루저고 어쩌라고. 한국인은 만족하는 법을 모르고 행복을 누리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 더 나은 지위를 향한 경쟁이 빨리빨리 문화를 향상하게 했고 이것이 한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실은 전에 있었던 멘트랑 좀 비슷한 건데, 이 세상에서 한 명 빼고는 누구나 항상 너보다 더 성공한 케이스 있어요. 어차피 나는 강남에 아파트 있어도 항상 강남에 있는 더 큰 아파트, 최근에 만든 아파트, 더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을 테고, 나는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도 내 위에 상사 항상 있을 테고, 아니면 연봉 더 높은 사람이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다 생각할 거면 만족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항상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아니면 더 잘 나가 보이는 사람 있으니까. 제가 느낀 거는 한국 사람도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나는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강남에 뭐 도곡에서 좋은 집을 얻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날 위해서 아니고 우리 애들의 미래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나의 행복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애들은 미래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 느끼기는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옛날에 한국 분들하고 뭐 여행 가면 외국인하고 노는 스타일하고 한국 사람 노는 스타일은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특히 영국 사람의 이상적인 여행은 대부분 약간 리조트 가서 나란히 바다에 하루 종일 눕고 뭐 책 읽고 수영 좀 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로 만족하기는 잘 못하는 것 같고 항상 바쁘게 뭐 해야 되고 그곳에 있는 유명한 것 좀 봐야 되고 그렇게 느낍니다. 이 책은 업데이트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 비해서 되게 빨리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 쓴 지 벌써 몇 년 지났으니까 얼마 더 지나면 되게 오래된 내용이고 내용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early adopter. 영국 사람들은 과거에 훌륭한 역사 있고 항상 그거에 뒤돌려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좋았다, 그때는 괜찮았다. 근데 그렇게 뒤에 보면서 사실 운전할 때는 계속 앞에 봐야 되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보고 장애물이면 피하고 좋은 거면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고, 한국 사람은 별로 뒤돌아보진 않고 항상 앞에만 보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은 되게 빨리 안고 적응하고 그거 사용해서 더 밝은 미래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안타까운 거는 서울은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한옥집이나 그런 역사적인 거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래적인 도시에 살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영국 기자 한국 사람 특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대부분 제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 내용 보고 한국 사람 이렇다 지정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청자도 평균적으로 뭐 몇십만 보는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저런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은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밑에서 라이크도 누르시고 구독 좀 해주시고 다음에 다른 콘텐츠 누구보다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알람까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